자, 이번에는 그 우리나라 국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국운이 한겨울입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이제 60년 순환 중에서 마지막 5년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로 치면 1월 초에 소환이라는 때가 와요. 소환. 작을 소자에 차가울 한자죠. 소환. 보통 1월 4일경에 있습니다. 소환 추위가 굉장히 춥죠, 그죠? 우리나라는 또 그 지리적인 특성상 땅의 온도는요, 1월 20일경에 대한때 가장 온도가 차져요. 그래서 온도는 가장 내려가는데, 우리는 그 서북풍이 들어오면서 소환이 때로는 찬 공기가 더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은 대한 추위가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 한간의 설이 있죠. 소환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춥다. 그러니까 추운 게 뭐냐면요, 에너지가 적은 거죠. 열 에너지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전체가, 그죠? 새로운 지금 에너지가 점점 고갈돼 가고 있다는 느낌 받고 있죠. 그죠? 저출산, 설비 투자 감소, 여러 가지가 지금 하여튼, 그나마, 반도체, 그죠? 그래서, 사실상 수출이 지금 버티고 있죠. 그죠? 한국은 지금 내년 2019년이 소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참 우리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글을 쓰고 있죠. 그죠?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고, 몇 년 사이에 전 텔레비전 드라마에 대해서 사실 드라마를 열심히 챙겨보지는 않아요. 드라마가 보통 집에서 저녁 시간에 가정주부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막장 드라마도 그렇고, 이 막장 드라마도 그래요. 흔히 막장이다. 그죠? 갈 때까지 가보자는 그런 드라마죠. 그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여튼 좀 강렬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시청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건데, 그죠? 이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엔 굉장히 건전하고, 이렇게, 그죠? 좀 진취적이고, 그랬는데, 2000년대부터, 그죠? 막장 드라마라는 게 등장해서 하다가, 그죠? 저는 그 드라마에 관심이 있는 건 이거죠. 드라마는요, 성공한 드라마는요, 특히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는 그 시대의 감성과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표출하는 드라마가 전 성공한다 봐요. 또 그 사실이고요. 정말 내용보다도, 그죠? 그 시대 흐름과 맞아야 돼요. 전 국군의 겨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가 국군의 겨울이 2009년부터 시작됐어요. 2024년, 23년 말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국군의 겨울인데, 그죠? 우리가 겨울이 되면요, 어떤 걸 하냐면요,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죠. 특히, 그죠? 연말 연시에, 겨울에, 그죠? 미래를 갖다가 쳐다보기보다는 사실은 올해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죠? 리뷰, 리트로, 거꾸로, 그죠? 스펙트, 보다.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회고. 회고라는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그죠? 하나는 옛날 것을 가슴에 떠올린다 하는 그런 단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돌려서 고려하다. 돌려서 보다 이거죠. 회고. 겨울이 되면요, 누구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지난 여름과 봄과, 그죠? 가을에 대해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심리가 생깁니다. 회고. 회고를 많이 하게 돼요. 보시면, 그죠? 몇 년, 2014년인가, 12년인가요? 하여튼, 그 무렵에. 여러분, 응답하라 시리즈 아시죠? 하나가 아니고 드라마가 3개가 나왔죠. 그죠? 시청률 굉장히 높았죠. 그죠? 80년대를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그죠? 야, 저땐 저랬어? 지금하고 30년 전이니까, 그죠? 많은 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되돌아보면서, 그죠? 좀, 거기 보면 그 집에 나온 엄마는, 그죠? 머리 파마가 되게 촌스럽게, 그죠? 이렇게 그냥 막, 뭐 라면 파마처럼 하고 있고, 그죠? 뭐 자동차도 좀 막, 지금 보면 참 촌티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촌티나던 자동차, 그 당시에는 좋은 차였습니다. 멋있는 차였어요. 그 당시에 그 파마도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흔히 신식 유행 파마입니다. 아무튼 응답하라 시리즈가 뭐냐면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야 나한테 응답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회고 드라마죠. 3편이나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응답하라 시리즈가 많은 관심을 끌고 시청률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그런 흐름이라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 겨울 되면요. 어떤 생각하냐면요. 겨울에 밖에 나가봤자 춥고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죠? 썰렁하고. 뭐 홋카이도 가서 눈 구경 가기도 하지만 그죠? 사실 겨울이라는 것이 그렇게 볼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매출도 줄어들고. 스키장이나 가겠죠. 그죠? 사람이 밖에 안 나가면요. 뭘 하게 되냐면 흔히 이불 속에서 또 겨울은 밤이 길죠. 그죠? 뭐 합니까? 몽상 내지는 공상에 빠지죠. 공상에, 그죠? 내가 막 몸매가 날씬하다면, 내가 돈이 많다면. 우리 살면서 그런 상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엄청 많다면 난 이렇게 할 텐데. 그죠? 그게 뭐냐? 사실은, 그죠? 일종의 판타지죠. 판타지. 우리나라가 구군의 겨울에 들어가면서요. 드라마 중에 판타지 드라마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별에서 온 그대. 그 철저한 판타지잖아요. 그죠? 럭셔리 하면서도 기본은 다 판타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별에서 온 그대 말고도 그죠? 판타지 드라마가 많아요. 현실에서 없는 일들. 그렇지만 내가 한번 그런 일에 주인공이 돼봤으면 하는 것들. 이게 꿈속의 일이죠. 그죠? 그런 드라마가 많이 유행했죠. 대표적인 게 별에서 온 별그대라고 하는 건데, 그죠? 그 말보다 하여튼, 여전히 최근에도 이렇게 영화도 보면요. 사실은, 작년 여름에, 그죠? 왕창 인기 천만 관중했던 그 신과 함께, 재화벌, 그 다음 인과 연, 그죠? 그 또한 사실은 판타지 아닙니까? 그죠? 공상이잖아요.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며 사는데, 그죠? 그런 거의 원래 만화라면서, 그죠? 그런 것이 대중들한테 엄청나게 인기를 끈 이유가 뭐냐? 그게 사실은 판타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상당수의 드라마나 영화는요, 현실 고발한 리얼리즘이라든가,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별로 그런 건 좀 인기가 없고, 그죠? 확실히 이렇게 고민하기 싫어요. 그죠? 그래서 판타지. 신과 함께. 철저한 판타지죠. 그죠? 또 최근에 나온 무슨 좀비 영화도 좀비 스타일에다가 사극 빌려서 그죠? 창골인지 뭔지 그죠? 그런 것도 다 판타지 아니에요. 그죠? 점점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세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라든가 그죠? 또 아니면 판타지죠. 이게 다 뭐냐? 겨울에 이불 속에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구군의 흐름이 겨울이라서 그래요. 그게 또 겨울 지나서 봄 되면 그죠? 이제 판타지 꿈에서 깨어나야죠. 그죠? 동면에서 깨어나야죠. 그때 가면 또 전혀 다른 주제로 저절로 그 시청자들의 감성이 이제 판타지 됐어. 나 얘처럼 이제 꿈속에서 하는 거 그만 볼래. 그러면 그런 드라마는 결국 인기를 못 끌고 그죠? 또 다른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의 그죠? 근대 현대에 있어서 대표적인 드라마 한 편을 꼽아보라 그러면은 하나가 딱 있죠. (1980년도에서) 방영을 시작해서 무려 그죠?
2002년까지 무려 22년 동안이나 방영된 드라마가 있어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알죠. 그 유명한 전원 일기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촬영한 건데, 그죠? 최보람, 김혜자, 그죠? 뭐 이런, 그래, 그 집에 뭐 아들들, 딸들, 그죠? 이게 시골 생활을 그리고 있죠. 왜 그 드라마가 그렇게 22년씩이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감정을 갖다가 잡아, 이렇게 22년씩이나 변하지 않고, 그죠? 그 시청률을 끌어올렸겠어요. 몇 개가 있어요. 80년부터, 이 당시는요, 첫째. 80년 무렵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실은 발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운동권도 생기면서, 그죠? 현실이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 국민이 다 자기 입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싸우고 노력할 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그죠? 고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고향이 있죠, 그죠? 있지만은 이제 사실은요,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서울에서 자리 잡고 대도시 자리 잡고 하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사실은 아버지 고향이 뭐 전라도 순천이든 경상남도 거창이든 일 뿐이지, 아버지 따라서, 그죠? 추석 명절 때 뭐 가긴 하지만요, 그죠? 사실 그 친구들은 서울 아이들이고 대도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80년대 당시에는 대부분 다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힘들 때마다 그 전원일기를 보면, 그죠? 거기에 그 인심이 살아있고 인정이 살아있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편안해져요. 아, 나도 서울 살다 안 되면 나 내려가서 농사 지을래, 다시. 전원일기죠. 그것이 이제 전원일기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고요. 그 속에 남아있는 한국 사람들의 심성, 그죠? 이 전원에서의 그런 그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 여러 가지 일들, 그죠? 그게 사실은 힘든 현실에 대해서 이게 위로해주는 효과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일기가 22년이나 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런 그 힘든 마음을 이만큼 잘 위로해준 드라마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만뒀느냐? 자, 2002년이 됐어요. 왜 그만뒀느냐? 사실, 그죠?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 크게 변했어요.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후로, 그죠? 한국 사회가 양극화가 되기 시작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 차이도 많이 나오죠.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해외를 많이 나갔다 오면서 소비 패턴도 굉장히 세련화되고, 그죠?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전에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입니다, 사실은. 전원 일개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시골적, 전원적 정서. 이게 정말은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엉뚱한 거예요. 생뚱맞은 거죠. 무슨 전원. 다 도시에 살고, 다 해외여행 다니고, 그죠? 세련된 소비층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양극화하기 위해서, 그죠? 인정이 메말라 가는데 전원 일기에 나오는 그런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죠?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북받쳐주는 그런 것이 상부상조죠, 그죠? 지금 상부상조하면 촌스러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정서가, 그죠? 더 이상 2002년에 와서는 이 사실은 IF 이후로는 더 이상 그것이 시청자들의 심성이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뭐야? 이제 너무 촌스럽잖아. 시골에 뭐 화장실도 좋지 않고 뭐 샤워장도 없고 그런 데서 뭐, 그죠? 뭐 등목인 하고 여름엔 몰라도 겨울에 그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방송국에서도 많은 애착을 가지고, 그죠? 배우들도 그 나오는 탤런트 많은 애착을 가지고 했지만 더 이상 이제 이것은 시류에 맞지 않다. 그래서 2002년에 막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소비적이고, 그죠?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변했죠. 그래서 전원일기는 뭐냐? 정말 IMF 이전의 한국 사회를 위로해주고 또 반영하고 또 살아있던 인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변했던 드라마인데 더 이상 전원일기라는 것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그죠? 시청률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 뒤에 나온 게 뭐냐? 대신에 그죠? 도시에서의 돈과 권력을 위한 치열한 싸움, 갈등. 그게 바로 막장 드라마죠. 뻑하면 그죠? 뭐 재벌집, 뭐 아들과 무슨 뭐 그죠? 뻔하죠, 그죠? 맨날 뭐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 뭐 유전자 조작했네 만에 뭐 맨날 그죠? 뭐 하여튼 지금 스타일은 완전 그죠?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전원일기에서는 그런 비윤리적인 건 있을 수가 없었죠. 이 세월이 그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나 이 정서는요, 정말 이제 와서 그죠? 1970년대, 60년대, 80년대 때 정서를 얘기하면은 그건 무슨 뭐 다른 나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한 해 한 해 변해가면서 그죠?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텔레비전 드라마도 변해간 심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앞으로 우리가 또 소환이 지나서 그죠? 또 국군의 바닥을 지나서 봄이 되면 힘든 투쟁을 할 거거든요. 그때는 또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또 드라마가 나올 거라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